오늘은 발산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게 무슨 선적분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벡터장에서 경로들을 아주 작은 변이 dr 벡터로 이제 내적이 되는 것을 전부 인테그랄하는 선을 따라서 가는 선적분. 그러니까는 미세하게 그 경로들을 잘게 나눠서 그 포인트마다 걸리는 f 벡터장하고 선적분을 시켜서 다 합산한 거, 이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분이라는 것도 있다. 이거는 두 번의 인테그랄이 되고 dx, dy 이런 식으로 면적 요소, 미소 면적 요소. 그 다음에 부피적분. 이거는 이제 변수 3개가 필요하고 인테그랄 3번에 dx, dy, dz라는 미소 최적, 요걸 따져서 이걸 전부 인테그랄을 해줘서 합산하는 게 이런 적분들의 이제 어떤 단계인데, 요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했었죠. 그래서 부피적분을 면적분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면적분 형태를 부피적분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더 유리한, 계산이 더 용이한 쪽으로 변형을 해서 다룰 수만 있다면 한결 심플해지고, 뭐 푸는 문제도 풀릴 수 있고, 또 면적분이 선적분으로 될 수도 있고요, 선적분이 면적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면적분과 부피적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발산 정리. 그 다음에 면적분에서 선적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스토크스, 이 물리학자, 수학자 이름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리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현상을 굉장히 이제 좀 더 간편한 수학적인 풀이 방법으로 변형해가지고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먼저 좀 발산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스토크스 정리를 할 텐데요. 예전에 이제 처음 할 때, 몇 년 전에 이 파트를 처음 할 때는 이거를 아예 수학적인 바닥까지 다 가서 증명하는 것까지 다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쯤 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았는데 더럽게 어려웠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는 뭐 굳이 증명하는 것까지 가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그건 이제 수학자들한테 남겨두자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요것들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활용, 요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발산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산 정리를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쭉 설명하던 시리즈 중에 이제 디버전스 발산에 대한 그걸 캡처를 한 거고요. 그때도 이제 대략 설명을 보면은 이게 부피 요소잖아요. 미소 최적 dx, dy, dz에 해당되는 여기로 지금 이 하늘색 벡터들이 흘러 들어가는 것과, 또 그 맞은편 쪽으로 x, y, z 평면들을 이루는 그 평면들의 반대편 쪽으로 또 나오는 것들을 서로 빼줬을 때, 서로 빼주면은 요렇게 들어가는 거에서 나오는 거를 좀 빼주면,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남고, 요 남는 거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요 미분 연산자하고 분리해서 요렇게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략적인 형태는 이거죠. 델, 닷, 어떤 벡터장.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거는 이제 미소체죠.
DX, DY, DZ. 예, 요거를 이제 요렇게 그대로 쓰기도 하고, D 타우로 쓰는 데도 있고, 또 뭐 DV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볼륨 해가지고. 여하튼 그 미소 최적 요거에다가 이제 미소 최적을 곱한 형태가 이제 이게 하나의 미소 최적에서 들어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미소 최적이고요. 여기로 들어가는 것들, 나오는 것들. 요 미소 최적 안에 한 포인트에서는 요런 이제 유입률을 따지는 게 이 한 포인트에서는 이렇고, 이게 요 최적 전체적인 거니까 이 최적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x, y, z를. 그러면은 이제 요게 요 한 큐브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의 결산이죠. 말하자면. 근데 지금은 이거를 하나를 더 붙여볼게요. 자, 이제 두 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 옆에 미소 최적 하나를 더 붙였어요. 자, 이렇게 붙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요 들어오는 요 벡터장 이렇게 쭉 걸리는 게, 들어오는 건 뭐 똑같이 요 파란 큐브 안에는 이제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나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요 밑면이라든지 요 윗면에서 들고 나는 거는 다 동일할 텐데, 얘하고 붙으면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 큐브에서 나가는 것들이 저 붙은 면에서 나가는 것들이 이랬다면, 고스란히 그게 빨간 면에서는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전체적인 두 개가 붙은 전체적인 걸 보면은 그냥 이 전체 두 개가 붙은 큐브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따져주면 되고요. 이 붙은 면에 대해서는 서로 상쇄가 되니까, 아웃, 인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개 붙였잖아요. 이번에는 한 4개를 붙여봅시다. 4개를 이렇게 쌓아서 붙였어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요 붙은 면들에서는 들고 나가는 것들이 전부 요 한 큐브에서 나가는 게 다른 큐브에서는 또 들어오는 게 되니까, 한마디로 내부적으로는 이 붙은 면들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인, 아웃이 전부 서로 상쇄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깥면만 따지면 돼요. 여기서도 한 번만 더. 또 4개를 더 붙였다고, 뒤쪽에 더 붙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총 8개가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접하는 면들에서는 들고 나는 게 서로 다 똥똥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커다란 덩어리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이 외표죠. 외부 표면에서 들고 나는 것만을 합산해주면 이 전체적인 발산이 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크게 그렸지만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굉장히 작은 거니까 이 블럭들을 여러 개, 아주 굉장히 많이 이 블럭을 접합을 시키면 어떤 모양이든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이런 감자 같은, 키위 같은 이런 모양의 물체도 요걸로 수십 조개를 잘 요리조리 붙이면은 다 이게 이 블럭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동일하게
여기서도 이 수십 조개들의 서로 접한 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상쇄되고 이 표면을 이루는 부분들, 이 겉면을 이루는 부분들에서 이 벡터장이 들어오는 거, 또 이쪽 이 표면에서는 뭐 나가는 거,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죠. 표면의 위치에 따라서. 근데 그것만 다 따져보면 그러면 그게 모든 요 안에 요 최적 부피 안에서의 디버전스들의 합산하고 똑같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직관적인 이제 그 설명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벡터장의 요 미소 최적에서 요 하나는 이거였는데 하나는 이제 요거였는데 요거를 2개, 4개, 8개 점점점에서 몇 조개, 몇 수십 조개를 붙여가지고 어떤 덩어리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전부 이제 시그마 한 다음에 리미트 하는 거. 그게 인테그랄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다 더해가지고 이 다 더한 요게 말하자면은 부피적분이거든요. 아까 인테그랄 3개 썼었는데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피적분이 지금 요 전체적인 이 디버전스를 전부 합한 겁니다. 내부에 이 미소 최적들의 디버전스들을 전부 다 합한 거. 요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요것들의 그 표면들에서 들고 나는 거 지금 아까 직관적으로 설명했던 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면적분 인테그랄 2개인 면적분 형태로 돼서 그래서 이 지금 요 물체의 표면의 그 요 미소 면적을 우리가 dA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뭐 dx, dy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요 미소 면적을 나타낼 때는 미소 면적과 그다음에 그 방향 이 법선 벡터 그러니까 이 미소 면적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이제 가지고 요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요 의미가 이 전체적인 요 키위의 표면의 미소 면적 벡터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여기에 우리가 힘을 주는 F 벡터장에 이제 그곳의 내적들을 전부 다 그 인테그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다시 쓰면은 요렇게 쓸 수가 또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요거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 부피를 나타냈던 부피 벡터가 부피 적분이 이제 면적분으로 바뀐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다 끝난 문제고 그래서 둘 중에 쉬운 걸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런 부피적분, 디버전스 형태의 부피적분으로 변형을 시켜서 풀면 더 좋다면 이렇게 가시고 이 부피적분인 형태를 면적분 형태로 가서 푸는 게 더 효율적이다, 더 쉽게 풀린다는 상황이라면은 요 방향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정리를 하자면 하나의 부피 요소 안에서의 발산들 요거죠. 여기 미소 부피 요 큐브 하나에서의 발산들 요걸 전부 인테그랄한 부피적분 요 키위 안에 있는 수많은 요 큐브들
속에서의 그 발산들을 전부 다 더한 거.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 표면에서 속은 따질 필요 없이도 이 표면에서 그 벡터장이 이 표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계산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합산해 주면 결과적으로 똑같다. 왜? 그 접화면들 내부의 접화면들에서는 전부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만 따져주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직관적인 형태로 발산 정리를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에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형태로 바꿔서 해야 되겠다. 또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런 부피접근 형태로 바꿔서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좋다. 이제 이게 뭐 바로 우리가 전자기학 하는 데에서 나오는 전기장, 자기장 이야기에서도 이 형태들이 이런 변형 형태들이 많이 쓰입니다. 스토크스 정리. 스토크스는 19세기 말 영국의 수학자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 스토크스가 증명을 해낸 스토크스 정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요 내용은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또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벡터장이 3차원적으로 펼쳐져 있을 때 거기에 어떤 특정한 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A4 용지 해당되는 이런 뭐 구분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에서 요 평면을 따라서 이 벡터장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컬 요소가 어떻게 이 평면을 지금 이 이어진 요 평면을 따라서 어떻게 펼쳐져 있고 그것이 그 경계면 요 아까 요 A4 용지의 요 경계면을 따라서 선적분한 결과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 면적분과 선적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은 3차원 벡터장 공간에서 이런 2차원의 평면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한 5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직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보자면은 1번 케이스를 보면은 지금 이 벡터장에서는 이 평면상으로 딱 봤을 때 이 평면에 걸쳐 있는 벡터들이 전부 한쪽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벡터장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부 크기나 방향이 같다고 친다면 컬은 어떻게 되느냐? 트위그를 놨을 때 트랜슬레이션만 일어나겠죠. 어떤 회전 요소 없이 트랜슬레이션만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일단 뭐 내부적인 컬은 상황은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계면을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경계면을 따라서 가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요 가로로 갈 때 이쪽으로는 선적분이 양수가 나올 것 같아요. 좀 큰 양수가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동 경로하고 또 이 펼쳐진 벡터장하고 정확하게 뭐 평행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쭉쭉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만큼 그냥 쭉쭉 100% 반영이 되니까 내적이니까 이제 이 선적분 형태는 여기서 큰 플러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 경로는 수직이죠. 수직이라고 봤을 때 다 0이 나올 겁니다. 안타깝지만 해준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상방면에서 이쪽으로 상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 흐름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아까 그 플러스하고 동일한 양으로 해서 마이너스 내려오는 요 루트 내에서는 수직이니까 역시 0. 총합해 보면 선적분은 인테그랄 서클 한 백곡선을 그린 거죠. 이것도. 그래서 F하고 DR하고 이렇게 선적분을 한 바퀴 쭉 돌았을 때 이 경우는 요거 상쇄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면서 전반적으로 0이 나올 거고, 요게 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로는 내부적인 컬,
모든 지점의 컬들이 전부 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 F가 이것도 0이 나올 겁니다. 그 모든 면적에 대해서, 서피스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 내부적인 컬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아래 하반부는 전부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데 위에 상반부는 전부 왼쪽으로 화살표들이 쭉 가 있죠. 그러면은 요 경계면에서는 컬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회전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를 놔두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멀어지면, 중앙부에서 멀어지면, 적도 쪽에서 멀어지면은 컬은 별로 없을 거고요. 약간 컬이 있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벡터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선적분 또 해볼게요. 선적분을 해보면은 이쪽으로 갈 때는 아까처럼 플러스, 여기로 갈 때는 0, 여기 0, 네, 둘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올 때 윗면에서는 여기도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랫면 여기는 0. 해서 일단 선적분은 요거는 0보다 큰, 0보다 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컬, 이번엔 좀 다르게 써볼게요. 요렇게 써볼게요. F에서 이게 이제 DS가 돼야 되나? 그렇죠. 여기도 DS. 요렇게 된 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쪽에서 다른 데들은 거의 좀 이제 이런 데는 0인데 이 중앙부에서는 컬들이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요거는 이제 역시 0보다 좀 큰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 형태를 보자면은, 와, 이거는 딱 봐도 회오리네요. 예. 그럼 이거는 뭐 엄청난 컬들, 에브리웨어, 저 표면 에브리웨어에 컬들이 그것도 한 방향으로. 이거야말로 대박이네요. 네, 여기에 놓든 여기에 놓든 여기에 놓든 전부 반시계 방향으로 뱅글뱅글 컬 대박. 자, 그럼 요거 해볼게요. 선적분 저 갈 때 플러스, 여기로 갈 때도 보니까는 네, 벡터들이 이쪽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예, 좋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이 네 면 모두 다 플러스. 그러니까는 이 선적분은 0보다 상당히 큰 양수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컬도 다 합산해 보면 모든 걸 인테그레이를 해봤을 때에도 여기저기 다 대박난 컬이네요. 네 번째 보면은 얘는 지금 그 대체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들이 많은데 좌측 3분의 1 지점부터는 왼쪽으로 가는 것도 꽤 있는 이런 형태. 그러면은 요 내부의 컬을 본다면은 우측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컬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좀 트랜슬레이션만 일어나는데, 이 경계면에서 또 이렇게 교차되는 점, 여기하고 요런데 일부 에서는 일부분 그 회전이 요소, 그러니까 도는 요소가 생길 것 같아요. 컬이. 그래서 예상으로는 이제 그간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선적분도 약간의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플러스 화살표, 여기는 수직 0. 자, 여기는 거슬러, 이 두 개는 거슬러서 마이너스. 근데 이쪽은 화살표가 지금 왼쪽으로 돼 있어요. 마지막 여기 소소한 플러스가 하나 있어요. 이쪽은 0. 그래서 이 선적분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 보면은 이것과 이 플러스하고 이 마이너스가 다 상쇄가 안 되고, 여기 게다가 여기 이제 또 플러스가 좀 더 생겨가지고 약간 0보다 큰데 그렇게 크지는, 많이 크지는 않은, 약간 살짝 0보다 큰 컬도 아까 설명했듯이 대대적으로 막 2번이나 3번처럼 많이는 아니고 아주 국지적으로 컬이 역시 살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태 4번까지 하면서 보는 것은 이 평면 내부의 컬들 전부 합산한 것과 경계면을 따라서 선적분 빼곡선으로 했을 때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서로 잘 비례하는 것처럼 보여요. 직관적으로.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5번도 보면은 5번도 컬이 안에 좀 있을 것 같아요. 맨 윗줄하고 그 다음 줄하고 이 화살표들이 방향이 좀 다르고, 또 그 아래에서도 보면은 그 아래 두 줄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다섯째 라인에 그 2, 3번 라인과 3, 4, 5번 라인에 화살표 방향이 반대여서 컬들이 꽤 있을 것 같네요. 이쪽으로 플러스 올라갈 때는 0 수직이니까, 이쪽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로 내릴 때는 0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컬들이 1번과 2번 라인 사이에서 컬이 반시계 방향으로 좀, 아니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4번과 3번과 4번 줄 요 사이에서는 컬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선적분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이 될 것 같아요. 요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같은 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컬도 보면은 내부적인 컬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컬의 한 반 정도, 상부에 있는 반 정도는 시계 방향이고, 그 중부 쪽에 있는 컬들은 반시계 방향이고, 이것들이 보면은 요 화살표들이 다 크다, 크게 같다는 전자에 보면은 컬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 컬, 이 표면, 아까 말한 표정에서의 이런 A4 용지의 표면 상에 걸쳐져 있는 벡터들, 벡터장에서 그 벡터들을 이제 어떤 분포를 가질 수 있는지를 대략 5가지 패턴으로 보았는데, 그 각 패턴에서 봤을 때의 내부적인 컬들을 전부 다 인테그랄로 합산한 것과, 또 이 경계면을 따라서 쭉 선적분한 것과 상당히 비례하는, 상관관계가 아주 깊은 듯이 보이는 직관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직관적인 거고, 실제로 이게 숫자상으로 아주 맞아 떨어지는지, 이제 그거는 수학적으로 풀 문제죠. 수학자들이 할 문제고, 스토크스라는 분이 해낸 거고, 결과 exactly 똑같다. 그래서 물리의 세계에서는 요 결과만 우리가 받아서 쓰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결과는 이거죠. 빼곡선으로 경계면을 따라서 선적분을 한 게 이것과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표면을 따라서 표면 전반 전체적으로 그 벡터장의 컬, everywhere 컬, 이렇게 여기에서의 그 모든 컬들을 전부 다 모든 지점에서 다 합산한 것, 이것이 exactly equal이다. 그래서 똑같으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형태의 선적분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러한 면적분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면 편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요. 반대로 이러한 면적분 형태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이런 선적분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매우 편리해진다라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게 스토크스 이분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그 전자계약 내용에도 뭐 수시로 그냥 등장을 하니까 잘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아까 발산 정리로서 부피적분하고 면적분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요.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면적분과 선적분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그래서 발산 정리 같은 경우는 그게 왜 가능했냐? 미소 최적들을 붙여 나가는 와중에 그 접합 부위들 경계면들에서는 똔똔이 돼가지고 다 상쇄되니까 점점 겉면만 다 계산해주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덩어리의 키위가 되었을 때 그 키위의 표면에서의 육질 유입만 우리가 따져준다면 그러면은 이 작은 미소 부피들 전부 발산들을 합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이런 직관적인 큰 이해 여기 있어야 되는 스토크스 정리도 아까 5가지 예에서 봤듯이 그 표면 내부적으로 있는 컬들이 서로 상쇄되거나 서로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상쇄되고 계산이 되어서 된 총합 그 평면에서의 컬들의 총합이 그 경계면을 따라서 선적분했을 때 값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잘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작은 소용돌이들로 우리가 쭉쭉쭉쭉쭉 생각을 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아주 그죠 무한히 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이 겉면만 회전 요소들이 그 선적분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관적인 이해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요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